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가가 되고 싶은 미말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 최근에 개봉하여 거의 개봉 10일차 만에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찍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영화 보셨나요? 엔드게임 영화를 보시면 아주 멋있고 아주 강력한 영웅들이 나와서 이 세계를 구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과연 그 히어로는 누구인가요? 바로 국민이며 민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여러가지 사건 중에서도 한 가지, 조선 후기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핵심만 딱딱 짚으면서 역사의 흐름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말친이 알려주는 동학농민 스토리 들으러 가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이다, 이거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동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학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동양의 학문, 그렇다면 서양의 학문은 서학이 되겠죠. 동학은 매우 기본적인 틀로 사람은 하늘이다 라는 매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하늘이라니, human is sky? 말이 안 되는데, 바로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곧 하늘을 섬기는 것이요, 하늘을 섬기는 건 역시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즉, 사람을 좀 더 존중하고 잘 대우해줘야 한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법률을 내죠. 바로 신분제를 폐지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되게 존중하고 올려주는, 사람들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이 학문이 바로 1860년에 최재우라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고, 후대에는 그의 아들인 최시영이 이 교주를 받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동학은 매우 잘된 학문이고,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는 매우 가슴에 막 불이 타오르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양반들에게. 낮은 사람들, 천민, 평민은 양반에게 짓밟히고 있었고, 정부도 부정부패하여 나라가 잘 이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지.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동학의 창시자였던 최재우가, 이 나쁜 사람, 너는 이 세상, 이 조선을 계속해서 나쁜 종교를 계속 물들이면서 사람을 선동한다 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최재우를 죽이게 됩니다. 최재우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동학을 믿던 국민들은 서울, 공주, 상례에서 여러가지 시위를 벌입니다. 바로 교조 신원 운동, 최재우를 왜 죽였는지 밝혀내라 라는 의미에서 교조 신원 운동도 하고, 그리고 보은 집회도 하면서 사람들의 세금을 뜯어먹는 나쁜 관리들, 즉 탐관오리들을 척결하자, 때리든지 없애든지 어떻게 하자, 법률을 내라 라는 식으로 보훈 집회까지 여는 매우 민심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민심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에서 동학은 조선인들 마음에 쏙쏙쏙쏙 귀가 점점 뻥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나라는 참 잘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지? 우리 관리는 왜 이렇지? 우리 왕은 왜 이렇지? 우리 정부는 왜 이렇지? 사람들이 점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불만이 생긴 것이 있었으니,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딱 그려보자면은 이쪽이 이제 어디가 됩니까? 그죠? 전라도가 됩니다. 이 전라도 고부의 군수, 즉 관리가 갔습니다. 정부에서 내린 관리가 갔는데, 관리라는 것은 사또죠. 그래서 세금 걷고 하는 사람인데, 그 관리도 누가 갔느냐? 바로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갔습니다. 바로 갑, 이름만 들어도 뭔가 갑질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있지만 3가지 정도 이야기해드리면은, 자신의 아버지가 정말 멋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잘됐다라는 그 도를 세우기 위해 사람들이 돈을 걷고,
필요 없는 저수지 만든다고 돈 걷고, 저수지에서 물 뜨면은 또 돈 걷고, 사람들 억울한 누명 씌워서 너 감옥에서 풀라고 해주면 돈 걷어, 돈 걷고, 세금을 계속해서 뜯어먹는 갑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만이 솟아오르는 상태였는데, 이 상태로 누가 나오느냐? 바로 조병갑과 vs 하여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죠. 녹두장군 전봉준 님이 나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 전봉준이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이 전봉준의 아버지가 되게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전봉준의 아버지가 이 조병갑한테 가서 우리 좀 제대로 살려주세요, 관리가 돼서 이게 뭡니까?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조병갑이 야, 저 할아버지 곤장 100대 때려! 곤장을 때려서 전봉준의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전봉준은 백성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고, 자신의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까지 더해져서 전봉준은 이 전라도에 있는 조병갑이 이끄는 그 관할을 습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관할가 있다면 전봉준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바로 이 관할을 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관할에 있던 곡식들은 이제 다 전봉준께 됩니다. 전봉준이 이 조병갑을 무찌르고 그런 관리가 되나요? 그것이 아니고, 전봉준이 이 곡식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점점점 마음에서도 이제 좀 잘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전봉준의 관할 습격 사건이 안타깝게도 정부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그래? 지금 조병갑 잡혀있어? 그러면은 전라도에다 다시 관리 한 명 더 관리를 보내줘. 국민들은 드디어 새로운 관리가 오는구나, 이제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있잖아, 요 관할 습격 사건 저기 주동한 사람 나와 이러면서 곤장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등 관리가 나와서 점점 더 심한 횡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백성들을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안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동학이었던 것이죠.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어 하면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동학농민군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보자라는 명분 하에 계속해서 쭉쭉쭉 앞으로 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자, 일단은 동학농민운동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고 계속해서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바로 전라도 고부 백산에서 녹두장군 전봉준 그리고 김계난 등의 사람들을 주도합니다. 야, 이건 아니지 않아? 우리 좀 잘 살아보자고 한 일인데, 우리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 일인데 우리 이렇게 죽어나가야 돼? 그건 아니잖아. 우리 좀 잘 살아보자 라는 명분 하에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전봉준과 김계난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래, 우리가 이때까지 당했던 것을 다시 되갚아주자 라는 생각에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으면 동학농민군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전라도 고부 백산에서 모였던 동학농민군들은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동학농민군은 계속해서 어디까지 진출하게 되느냐? 황룡천 전투와 황토현 전투까지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단에서는 계속해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동학농민군들이 또 어떤 것이 이겼느냐? 바로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당시 전주성은 그 왕, 즉 고종이 있었던, 대대로 이어받고 있었던 성 중에 하나였는데, 그 성을 빼앗겼다는 것은 왕위, 즉 권력에서의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맞서서 고종의 아내인 명성황후가
청나라에게 SOS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청나라 우리 좀 도와줘 해서 청나라가 군대를 밀고 쭉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갑신정변 강의를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신정변의 결과로서는 청나라와 일본의 텐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하여 청나라 군대가 오고 일본 군대까지 같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정부와 농민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던 거를 청나라랑 일본과 정부와 농민군이 함께 한반도에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농민군들이 봤을 때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이거 뭔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야 정부 우리랑 화해하자 라고 해서 정부와 화해를 하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전주에서 화해를 하게 된 전주 화약인 것이죠. 전주 화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죠? 1차 동학농민 운동이 끝이 났습니다. 1차 동학농민 운동이 끝이 나고 나서 이제 청나라와 일본은 막 우리가 도와주러 왔는데 뭐야 둘이 화해했네, 야 일본 같이 가자 해서 청나라는 갑니다. 다시 자기 나라로 갔는데 일본이 안 갑니다. 희한하게 일본이 안 가요. 그래서 일본이 쭉 같이 왔다가 갑자기 일본이 안 나가고 청나라만 가서 여기서 일본이 가만히 있다가 좋은 거 없나 하면서 이 경복궁을 갑자기 일본이 싹 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경복궁 자체,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청와대를 갑자기 일본 군대가 와서 싹 잠입해서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왕은 숨을 데도 없고요. 일본에게 잡혀있는 아주 극나라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갑자기 청나라랑 일본이랑 전쟁이 붙어버립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섞여서 일어나게 되었고 거기서 또다시 일본이 이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동학농민 군들이 이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우리가 화해했는데 왜 일본은 청일전쟁도 일으키고 경복궁까지 습격하지? 동학농민 군들이야 다시 일어나자 해서 다시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함께 싸우자라고 해서 바로 공주에 있는 우금치에서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금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소가 건널 수 없는 언덕이란 뜻입니다. 즉 소를 데리고 또 건널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언덕을 동학농민 군들이 계속해서 올라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 위에는 일본 군들이 있고 이 밑에서 우와 가자 하면서 올라가는데 위에서는 돌 굴리고 화살 쏘고 칼 찌르고 한 명도 올라오지 못하고 공주 우금치에서는 패배를 하게 되었고, 일본에서 그래 우리 이제 이겼고 동학농민군들 끝났어 해서 안타깝게도 동학농민운동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일본이 정부가 만든 교정청을 없애고 군국기무처를 세웁니다. 다음에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세운 교정청을 없애고 군국기무처를 세운 일본이 가부개혁도 주도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는 다행히도 동학농민군들이 이야기했던 신분제도도 없애고 과거제도도 없애고 좋은 금지와 과부가 재가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여러가지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동학농민군들 실패를 겪으셨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저의 강의를 듣고 다시 당시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잃을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고 정부가 무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킨 것이 바로 누구인지, 정부인지 국민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